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일까?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마치 낯선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감정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기대와 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바라는 학생이 되어야 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주어진 대본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본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뭔가 빠진 느낌,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느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가리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했던 관계들, 익숙했던 패턴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모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선택을 응원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동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윤기 말한 동시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자유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진정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책 한 권으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으로, 때로는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따라갈 용기입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가짜 자신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가능해지고 의미 있는 일과 창조적인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속이면서는 결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가면을 쓰고서는 결코 진정한 예술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말이죠. 어쩌면 당신도 그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다른 삶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탐험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개체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오히려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허가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획일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며 같은 기준으로 행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재능과 사명, 그리고 표현 방식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짜 나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와의 만남은 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 질투심이 많은 것, 게으른 것 등등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그림자적 측면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욱 완전하고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측 가능했던 당신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진정한 당신과 공명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가집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계 설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절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것에도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예스는 훨씬 더 큰 의미와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직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슴의 목소리, 몸의 감각, 그리고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윤기 강조했던 전인적 접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감각과 직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직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 나침반인지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나중에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창조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예술적 감각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창조성은 진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창조성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 때문에 창조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천천히 한 겹씩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체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완성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과거와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원망하거나 후회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조차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자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 대신 이해가 비판 대신 연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독특한 자기장을 가집니다.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들 주변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자신도 좀 더 진정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전파력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 시절을 보내고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시기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면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활동해야 하는지, 언제 혼자 있어야 하는지, 언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개체화는 전체 인류의 의식 발전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가 될 때 그것은 집단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성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랑이 필요와 의존에 기반했다면 이제의 사랑은 자유와 선택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이런 사랑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으로 상대방과 만날 때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관계들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일과 직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했다면 이제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대담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소유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필요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의미 있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접근도 달라집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는 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관점도 변화합니다. 나이를 두려워하거나 부인하려 하지 않고 각 인생 단계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20대의 열정, 30대의 도전, 40대의 깊이, 50대의 지혜, 60대의 여유로움 등 각각의 시기가 가진 특별함을 인정하고 즐깁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더 나은 부모나 멘토가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웁니다. 답을 주려 하기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연쇄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한 영역에서의 진정성이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마치 한 부분이 치유되면 전체가 치유되는 홀리스틱 원리와 같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내면 아이와의 재회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호기심, 창의성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순수함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하게 살았다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행복의 원천입니다. 윤기 말한 동시성도 이 여정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책을 만나게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삶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도시적 삶에 매몰되어 있었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더 섬세하게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정신적 성장과 함께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투쟁이나 대립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한 모범과 영감으로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조언이나 설득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은 또한 용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상황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감정에 대한 태도도 변화합니다. 좋은 감정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감정을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소위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정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는 더 건설적이고 성숙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균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일과 휴식 활동과 명상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더 지속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습에 대한 태도도 변화합니다.
외부에서 강요받는 학습이 아니라 내적 호기심에 의한 학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은 더 깊이 있고 즐거우며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합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성공도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세상의 복잡성과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회색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화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를 방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섬김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에 기반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는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음악, 미술, 문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이해합니다. 의미 없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는 더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접근도 전체적이 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이는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웰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려 노력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도 더 우아하게 받아들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지 않고 각 인생 단계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이는 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노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죽음을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봅니다. 진정하게 산 사람은 평화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비슷한 여정을 걷는 사람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취약함도 드러낼 수 있고 깊은 감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삶에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런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에 대한 태도도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실수를 가혹하게 자책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에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적 치유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과도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더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장단점을 모두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체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자체가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당신이야말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 아직 표현되지 않은 창조성,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사랑들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응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필요한 기회들이 찾아오며 필요한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진정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만이 가진 독특한 관점,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기여를 원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여행 속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이전의 삶은 준비 과정이었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할 용기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할 허가, 성공할 허가, 사랑받을 허가, 실수할 허가, 성장할 허가, 변화할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모든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응원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지혜로운 존재가 항상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등반가가 산을 오르기 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도구들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자기 관찰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찰을 할 때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이 쌓이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선택점들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깨가 긴장되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것들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길이라는 신호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머리로만 살아가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꿈과 상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꿈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특정한 동물을 만나게 되거나 특정한 숫자를 자주 보게 되거나
특정한 색깔에 끌린다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의 동시성 원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 도구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등 어떤 형태든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적 표현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를 쓰거나 아무도 듣지 않을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이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흘러가듯이 우리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 속에서는 경쟁이나 성취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자연이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새는 다른 새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고요함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상태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즐기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가장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구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거절당할 두려움, 실패할 두려움, 외로워질 두려움, 판단받을 두려움 등등.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세요.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덟 번째 도구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지 말고 마치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을 위로하세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번 경험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아홉 번째 도구는 경계 설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반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함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도구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선물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 상황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어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이 도구들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은 창조적 표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의 연결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내면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이 됨으로써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살아갈 때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선물이 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체화는 개인적인 성취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기여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세상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를, 당신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세요.